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북특별법 2차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화됩니다. 개정안에는 32개 특례가 담겼으며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21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11개가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재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중앙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거쳐 전북도당 공관위 재심사에서 다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재심위와 최고위, 전북도당이 자신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남원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한득수 기본사회 임실지역 상임대표가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농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 출마 예정자는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스마트팜 조성이라는 세 가지 계획을 내세워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산지 유통센터와 수도권 직매쟁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세워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관광과 문화, 의료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껏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칙으로 살아온 만큼 남보다 한 발 앞서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출마 예정자는 정치는 곧 민생이라며 국민과 함께 임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호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18일 의과대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총장은 이날 대학본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의대가 불인증 유예 통보를 받아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양 총장은 이어 전북대 의대 규모가 크고 지역 의사제로 정원이 더 늘어나는 만큼 인공지능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대 교육 선진화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퇴직 공무원과 디자인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신청한 김제시 전 서기관 A씨와 디자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법은 피의자들이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에서 2023년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 시장에게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시장도 지난 연말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부안군이 서남권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기본사회 구축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안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군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를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안군은 서해상에 추진 중인 2.46기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에서 나온 발전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바람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한 기본사회 모델을 구상 중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민생안정지원금과 지역화폐,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기본사회 철학을 뒷받침하는 생애 주기별 기본 보장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부안에 준비된 역량을 결집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를 증명하고 부안을 대한민국 기본사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김제 꽃빛들이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꽃빛들이 축제는 체육공원의 벚꽃길을 따라 핀 봄꽃들을 감상하며 화분 만들기와 보물찾기, 소풍 등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김제시는 화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벼룩시장도 마련됩니다. 감성적인 포토존과 가족 맞춤형 놀이공원, 신나는 라이브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화 같은 하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30일 개막하는 제96회 춘향제를 앞두고 남원시가 첫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최경식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축제 운영 계획과 안전 편의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남원시는 대동 길놀이 안전과 교통, 주차 질서, 먹거리 위생, 행사장 청결 등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춘향제를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5월 6일까지 광안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150여 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명소로 떠오르면서 충북 보은군 등 다른 지자체 현장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과 용역사 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견학단이 정읍시 쌍암동에 위치한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은군이 현재 추진 중인 아동 놀이공간 조성 사업에 정읍시의 성공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읍시 여성가족과장이 방문단 관계자들에게 놀이터 기획 단계부터 전반적인 행정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동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고의 놀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5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번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시의회까지 나서 행정 실패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실제 감사 실시를 결정할지 여부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시민 한 명당 약 70만 원. 이른바 오늘의 일 소송 패소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열세가 배상금으로 쓰였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 패소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추진부터 패소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패소가 아닌 전임 시장, 현 시장 그리고 남원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비판합니다. 일주일 뒤 남원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보탰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지연이자 20여억 원을 더 발생시킨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부실한 수요 예측 여부부터 대안 없는 사업 중단과 무리한 소송 강행으로 500억대의 재정 재앙을 초래한 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과실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감사원 규정상 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2년에는 남원시가 특정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사원과 유선 통화로 왜 각하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남원시 감사기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원의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었대요. 이제는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 책임이 확정됐고 추가 손실을 자초한 행정 결정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현직의 의지도 뚜렷한 상황.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본 사업이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지만 이제 행정의 잘못을 엄중히 따져볼 문제는 감사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수용, 최도식 예비후보가 정책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도 주요 정책을 주제로 공개 토론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수용, 최도식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후보 간 경쟁보다는 정읍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의 길을 선택하고 정읍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연대를 선언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읍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안 예비 후보는 최 예비 후보의 공약 중 국립암전문 원자력병원 분원 유치와 한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동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안 예비 후보의 공약 중 신시장 생활시장 재개발과 신정동 컨벤션센터 건립 후 지역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책연대는 단순한 정치연합이 아닙니다. 정읍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책임있는 협력의 약속이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정읍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예비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수순보다는 정책 연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는 에너지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들을 놓고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숙자 남원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천 시스템을 권위주의적 심사라고 비판하며 탈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맹목적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는 전북도당의 모습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시의원직 박탈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만여 남원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시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남원 시민분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책임져줄 단 한 명의 정치인은 필요합니다. 저 이숙자는 시의원으로서 남원 시민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했습니다. 20년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당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다시 다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축하 영상과 함께 지역 인사와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의원 시절 예산 확보 성과를 강조하며 남원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암동 다리 개설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남원형 기본소득과 행정개혁,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주말 정읍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정읍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효도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5일 정읍 생골시장을 찾아 정읍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큰아들, 조국혁신당을 작은아들과 딸에 비유하며 정읍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자식이고 전북의 자식이고 정읍의 자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큰아들과도 큰딸과도 다 효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읍 시민, 전북 시민, 호남 전체 시민에게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효도를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권력의 시장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사회권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 어떤 관행과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 나은 정읍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주거, 교육, 보육,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권 선도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소망을 담은 사발동문 푸짝식이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한 김민영 예비 후보와 조국 대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동학의 성지인 정읍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혁신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선 예비후보가 경제 활성화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선 예비후보는 1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공사 수의계약 한도 확대안을 약속했습니다. 김재선 예비후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2천만 원으로 제한된 수의계약 한도를 법정 한도에까지 확대시킬 경우 지역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선 예비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했는데 분명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문건설은 1억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종합건설은 2억 원까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권 이전과 시니어 돌보미 정책을 통한 매월 어르신 100만 원 소득 지원 등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승필 순창군 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선거사무소 더 필승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 11개 읍면 지지자와 각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장 후보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식품명인 강순옥 씨가 직접 착복식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발효식품과 농산물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순창형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장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순창 푸드 주식회사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